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조금 특수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택시 안에서 시참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바로 시작하실까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네, 바로 갈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해준 건 이제 기자인 친구예요. 기자인 친구가 자기가 되게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호기심이 생겼다 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너 똘순이랑 진짜 연락 안 되냐고, 자기 똘순이한테 지금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다고. 네. 그래서 나 걔랑 연락 안 된다 뭐냐 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갑돌이라고 할게요. 예. 이 갑돌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시기 모르는데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청소년기에 갑돌이네 반에 을비라는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이 갑돌이가 다니던 학교는 지방에 있던 학교고, 완전 깡촌은 아닌데 그냥 지방 도시 느낌?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던 분인데, 똘비라는 애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똘비라는 애가 서울에서 살다가 할머니네 집으로 전학을 온 거였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대충 눈치를 채죠. 서울에서 사업하던 집이 좀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할머니네로 와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더 신경 써주려고 하고 더 잘 적응하게. 근데 이 똘비가 너무 겉돌더래요. 약간 난 너희랑 달라, 이걸 좀 기본으로 깔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갑돌이가 나서서 막 그래도 잘 지내야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름 애썼대요. 담임이 반장이고 하니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똘비는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냥 되게 싸가지 없고 공격적이던 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착하게 굴더래요. 그래서 얘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적응하려나 보다. 그러고 나서 지내면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서류 정리하는 걸 좀 시켜가지고, 갑돌이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똘비한테 좀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똘비가 어떤 특정 서류를 보면서 뭘 좀 적는 느낌이 나더래요. 네? 그래서 얘 뭐 하지? 이러고 그냥 신경 안 썼대요, 사실 그때는. 그러고서 그냥 며칠 좀 지나서 약간 얘가 자기 책에다가 필기 같은 걸 쓰는데 D- 며칠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이건 수험생이 아닌 이상 이걸 굳이 체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뭐 저게 뭔 날인가? 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똘비가 이제 자기 학년에 친구들 몇 명한테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생일이라고. 그래갖고 한 7명, 8명한테 초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 거는 갑돌이까지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가갖고 할머니가 이제 맞이해 주시고, 그래갖고 그냥 할머니가 자기가 뭐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나름대로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면서 되게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데 뭐 반찬이 되게 많더래요. 나물 반찬도 많고 고기 반찬도 있고 생선 반찬도 있고 국물도 이제 미역국에 소고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막 밥을 집어먹고 있는데 갑돌이가 뭔가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느낌이 되게 쎄하더래요. 그냥 정말 이게 남기면 좀 실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그 A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했었거든요. 이 A라는 친구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엄청 미역국을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똘비를 보니까 똘비는 또 안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야 너는 안 먹어? 이랬더니 맞다, 내 거 밥이랑 국 좀 떠올게 이러고 이제 주방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그거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다고. 나 미역을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국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랑 바꾼 거죠, 새 그릇을. 그러니까 A는 원래 국물을 잘 안 먹는데요, 또. 그러니까 야 너는 내 거 먹어 하고 또 바꾼 거예요,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해서 부모님이 오늘은 뭐 학교도 뭔 일 없었냐, 그러니까 그 전학 온 애가 좀 겉돌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들 다 초대했다. 그래도 그냥 생일상 먹고 왔다 이러고, 그러냐, 잘했다, 그리고 잘 적응하게 도와줘라. 왜냐면 서울에서 사업하는 집의 아들이 시골로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왔다는 건 네. 뭔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친해지지 말고 그냥 잘 도와줘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그 갑돌이의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너 생일 때 뭐 먹었냐? 네.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가 차려준 생일상을 먹었다. 생일상 메뉴가 뭐 올라가 있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생일상 메뉴하고 뭐 자기가 먹었던 생각나는 반찬들 뭐 이런 것들 다 말했는데 그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대로 전달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로 읽고 있다가 갑돌이 제 할미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나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일단 학교에다 말을 해둘 테니까 할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학교 좀 쉬니까 좋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 가서 놀 생각에 막 신나서 갔는데 할머니가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될 때쯤이었긴 해가지고 내년 설까지 할머니 집에 있으라고. 그리고 이 집 대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시대라서 삐삐 할미 주고 컴퓨터 뭐 PC 통신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네. 그리고 자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럼 엄마 아빠랑 전화도 하면 안 되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니네 아빠가 어렸을 때 읽던 책들 있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시간 보내라.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오냐오냐 해주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놀러가자 하면 다 놀러가게 해주시던 분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를 가둬두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할머니 친구분이라는 어떤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래요. 할아버지 분이 오시더니 장기나 뭐 바둑 둘 줄 아냐고. 그래갖고 바둑은 못 두고 장기는 둘 줄 안다. 그럼 이 할애비랑 장기나 좀 두자고. 그래서 그냥 장기를 뒀대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 할아버지는 참 생각할 때 중얼중얼 많이 하신다 혼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장기를 막 두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갔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와서 장기 두자면서 혼자 또 중얼중얼 하고 그렇게 진짜 답답한데 감옥에 갇힌 느낌으로 어찌 해갖고 설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용돈을 되게 많이 주시면서 이제 집에 가도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나 솔직히 할머니한테 이번에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고 좀 그렇다 했더니 할미가 지금은 말 못해주고 나중에 다 말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일단 이 할미 믿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그 아빠랑 엄마가 이제 설날 겸 해서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데리고 갔대요. 그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 있는 데로 왔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제 용돈도 두둑히 받았겠다. 네. 또 뭐 놀러도 가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3월 보통 2일 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새학기가 딱 시작되는 날 교실에 딱 갔는데 그 반에 그 똘비가 있었대요. 근데 똘비가 자기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막 화를 냈는데 누가 봐도 너 왜 살아있어? 약간 이런 표정이었대요. 그러면서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살아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러는데 막 책상을 엎으면서까지 막 화를 내더래요. 너 왜 살아있냐면서. 그러더니 와갖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너 왜 지금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냐고. 내가 뭐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빡 뿌리쳤는데 갑자기 그 학생들이 쓰는 커터칼 있죠. 그걸로 갑돌이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칼에 찔렸으니까 이제 피가 나고 너무 놀라고 같은 반 애들도 막 다 놀래갖고 갑자기 괜찮냐고 막 이러고 119 신고하라고 막 교무실 담임선생님 불러와라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똘비가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는 와중에 들은 소식이 연초쯤에 이 친구들끼리 이 지역이 크게 보면 강원도거든요. 네. 얼음판에 낚시한다고 했는데 4명이 다 사고가 났는데 3명이 죽고 1명이 그 A가 중내 만회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사고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고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 똘비가 어디서 잡혔냐면 A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서 예. 베개로 A를 이제 눌러서 죽이려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소년원은 갈 나이니까 소년을 갔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퇴학 처리됐고 그리고 잊고 살았대요. 근데 평생 못 잊죠 사실. 이 A도 그렇고 갑돌이도 그렇고 평생 못 잊을 이야기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딱 40이 됐을 때 동창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분이랑 갑돌이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거든요. 돈을 좀 버셔서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A분은 이제 원래 동창회를 잘 안 나가시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갑돌이는 이제 동창회를 나가서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이랑 술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있다가 그 동창회 자리에 누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동창은 맞는데 학교를 자퇴한 친구래. 나 뭐 사고 쳐서 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시골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뭐 자퇴한 친구인데 동창회 와도 되나?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장난처럼. 그러니까 야, 와도 상관은 없지. 뭐 우리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돌이가 똘비가 갑자기 생각났대요. 야, 그렇게 따지면 똘비도 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뭐 그래 만나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만나도 뭐 크게 문제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릴 때 그냥 뭐 사춘기 때 애가 뭐 미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냥 던졌대요.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가 던지는 게 다른 애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근데 다른 애들이 똘비 그게 누군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그때 나랑 A 죽이려다가 잡혀간 애 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아팠던 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파서 할머니 동네에 지금 가서 병원 입원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너 아파서 할머니 댁에 있다가 새학기 때 오지 않았냐? 맞아. 그것까지 기억해. 근데 새학기 첫날 내가 칼 맞았잖아. 그건 기억해? 했더니 뭔 소리냐고. 그 다른 애가 얘는 기억을 못하나? 다른 애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애도 새학기 초에 얘가 다쳤던 것 같긴 하다. 얘 그래도 병원 한번 갔다. 예. 근데 칼 맞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똘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한 명도 똘비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혼란이었냐면 지금 자기가 살면서 만들어낸 망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동창회가 끝나서 이제 A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A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도 혹시 똘비 기억 안 나? 했더니 A가 그 새끼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내가 그 새끼 때문에 지금도 병원 가면은 특실 빌릴 수 있는 만큼 벌었는데도 내가 그 새끼 때문에 6인실에 있다고. 혹시라도 누가 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 동창회 갔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러니까 A가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겠지. 야 그때 왜냐면 어쨌든 좀 도시라고 해도 시골 도시니까 그 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똘비란 이름 기억 못할 수 있어. 얼굴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 사건은 기억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너 놀리려고 한 거다.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뭐 이러고 있었대요. 아 그래야겠다. 그냥 단체로 나 놀리려고 했나 보다 하는데 뭔가 사는 내내 찜찜했던 거예요. 이거를 제 친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건 그 누구도 똘비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하고 A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기자인 친구한테 술자리도 얘기다가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한 게 넌 기자니까 혹시 찾아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친한 형님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런 부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부탁 하나 들어줘서 나중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알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해갖고 똘비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생활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약간 기자로서의 그 엄청난 승부욕이 불타면서 궁금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사화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기사화가 이미 됐을 거니까 그 당시에. 근데 너무 개인적인 호기심이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일 다 제쳐두고 막 찾았대요. 그래갖고 결국엔 찾았대요. 이름을 이 똘비가 개명을 했었대요. 결국엔 찾아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 혹시 30년 전쯤에 이런 사건에 그 똘비 씨 맞지 않냐? 그 신뢰가 안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대체적으로 가해자들은 할 말 없다고 하기 싫다고 되게 불쾌하다 주로 막 끊거나 연락 잠수타고 막 그래갖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냐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빨리 오라고 다 얘기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진짜 되게 의외네? 자기가 기자 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제 가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혼자 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뭐 지금은 혼자 지냐니까 와이프도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와이프랑 딸 둘이 있고 자기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그 뭐 좀 뭐 별거 중이신 거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 똘비가 근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흘러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찾아본 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할 수 있을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떠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똘비라는 애 집안이 이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뭐 나쁜 일본인도 있었지만 착한 일본인도 있었거든요. 네. 뭐 나쁜 조선인이 있고 착한 조선인이 있었듯이 그 옛날엔 또 이제 집송촌이 많았잖아요. 이 똘비네 집안에 조상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이때 이 집송촌에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의 어떤 딸이 그 조선의 건설 노동 현장에 일하러 온 일본인 노동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선인들 대부분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건설 일을 했던 사람이라 조선에 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실한 모습에 그 여자분도 반해서 결혼을 한 거고 이분은 바로 일본으로 지금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일을 더 할 생각이니까 이 집송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하다 보니 그냥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인의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못 돌려보낸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었고 그래서 그거 문제도 이제 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랑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살던 일본인을 악독한 일본인으로 몰고 같이 일하던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서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그거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이. 왜냐면 시골에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뭐 기술직으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많이 쌓은 거예요. 이 재산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남편을 약간 조선인을 착취한 나쁜 일본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근데 그럼 와이프가 이제 반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되게 막 좀 천박한 그런 쪽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도 죽이고 근데 문제는 그때 죽은 아들이 18인가 그랬대요. 예. 그때부터 이 집안에 이걸 주도한 사람이 그 똘비의 직계 조상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증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남자 형제들 중에 누군가 18살에 죽었대요. 오. 뭔가 약간 이 집안 내에는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똘빈의 형이 18살 생일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잖아요. 자기는 형 하나 누나 하나 있는데 형은 네. 넘어갔으니 자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똘빈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무당을 한 명 고용해서 그 무당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가 그냥 버티다가 죽으면 예. 원한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거지만 니네가 알아서 재물처럼 바치면 그 귀신이 그 악귀가 그 원혼이 이제 이걸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게 이 똘비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렇게 좀 바뀌었대요, 분위기가. 그래도 보통 장손은 죽일 수 없으니까 둘째나 이런 사람들을 재물처럼 바쳐왔던 거예요, 사실상. 똘비는 이제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니지만 무당을 할머니라고 하면서 시골에 끌려와서 자기 스스로 재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죽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한테 나름 이제 쇼부를 친 거예요. 우리 집에 돈 많다. 나 살면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나 살 방법만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러면 너랑 같은 나이에 너랑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들 최대한 모아라. 너 대신 갈 5명만 모으면 된다. 그러면 너 사는 동안 지장 없다. 그리고 7명을 초대했는데 자기가 같은 나이 학년에서 생일이 같은 달에 있는 애들 7명이 있길래 그 적었던 게 그 서류 정리하면서 개인 정보로 뭐 생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랑 같은 달에 생일 애들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7명이 있어서 7명한테 다 생일상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5명만 왔고 이 5명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역국에 자기 피를 섞은 거예요. 미역국을 끓일 때 자기 피를 일부러 좀 넣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를 데리러 올 귀신이 헷갈려 하라고. 근데 2명이 안 먹은 거예요. 2명이 안 먹었는데 갑돌이의 할머니가 늘 약간 절 같은 데 가면 자기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던 분인데 네. 그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처 상 옆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섭게 네. 생기신 분들. 네. 그 무섭게 생기신 분이 자기한테 엄청 화를 내는 느낌 받았대요.
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네 이제 유명한 무당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네 손자 뭐 지금 잘못 건든 것 같다. 바로 전화해봐라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메뉴 반찬들이 생일상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제사상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도 눈에 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찬들만 다 모아두면 국물만 빼고 제사상인 거예요. 국물만 미역국이지 다 제사상이에요. 이 국물에는 그 똘비의 피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물을 먹은 애들이 헷갈리로 데리고 가라고. 근데 똘비가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근데 그날 이후로 18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다. 네.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나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 내가 죽기 전에 말할 사람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왔는데, 얘는 원래 이런 걸 잘 안 믿는데 네. 저번에 이제 똘순이 때문에 약간 겪은 건 있으니까 그렇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네. 혹시 너 똘순이랑 연락되냐? 그러니까 나 지금 연락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저는 이쪽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한 이유가, 제가 시참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데 똘순이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걸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똘순이가 말해준 거는 저승차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속인다. 근데 저승차사인 척하는 허주나 이런 좀 악귀나 원혼 같은 애들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다.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대가가 세다. 예. 근데 그때 똘순이가 저한테 말해줬던 게 그 대가가 존재감이 없어진대요.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기 전에 제가 근데 똘순이가 그 말했어.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존재감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 기자 친구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만 해도 존재감의 개념이 그게 뭐 될까요?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나머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똘비가 개명한 이름이 사고로 죽은 애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그 이름으로 바꾸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예. 심지어 자기 부모도 둘째 아들의 개념을 잊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그 제물로 바치려던 무당의 정말 그냥 손자처럼 무당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무당의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름 개명해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이름이 B라고 하면 B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명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악몽을 꿨대요. 똑같은 악몽을. 자기가 서 있고, 자기가 그 옛날 명찰 보면은 요새는 오버로크를 치지만 옛날에는 플라스틱 같은 명찰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명찰을 4개를 차고 있었대요, 자기가. 자기 이름, 그리고 그때 사고로 죽은 3명의 명찰을 자기가 메고 있었대요. 예. 묶여 있었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와서 뭐 낫으로 찍는다든가, 돌로 머리를 깬다든가, 아니면 뭐 목을 물어 뜯는다든가, 맨날 이런 좀 끔찍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꿈을 꿨대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이 귀신이 자기를 죽일 때마다 그 명찰에서 이름에 이제 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씩 탁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조금씩 지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름부터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지워지고, 또 다른 친구 이름 결국엔 다 지워지고, 이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조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워지면 나 정말 죽겠구나. 그리고 별거 중인 이유가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있어. 애도 둘이나 낳았어. 네. 근데 애들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와이프도 남편의 존재를 못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예. 어느 날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딸들이 자기를 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네가 왜?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여보 쟤네 왜 저래?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똘비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겪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이거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기자인 친구가 진짜 무서웠던 건 예. 자기는 죽기 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죄책감과 회한 이런 거를 좀 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얘기를 신나게 막 하다가 마지막쯤에 그럼 이제 난 얘기해줬다가 기자 당신도 나한테 말해달라고. 당신 이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생존자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극대노라면서 갑돌이랑 A 걔네만 죽었으면 내가 이 고통스럽게 안 사는데 걔네가 안 죽어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걔네 때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살겠다고 지금 친구들 5명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되게 좀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러니까 인류애가 떨어지는 공포는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봤지만 네. 익숙한데 자기한테는 사실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오컬트적인 공포를 처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다 풀로 듣기 전에 똘순이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었죠. 이 존재감이 없어질 수 있다, 저 부작용이. 왜냐면은 귀신 입장에서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애를 속아서 데리고 간 것 뿐이지. 예. 그럼 얘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귀신의 저주는 아닐 것 같고 자연의 섭리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애가 아니게 된대요.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시참에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딱히 무섭진 않았어요. 그건 난 이게 신기했던 거지. 예.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가 똘순이가 말한 이 귀신 속이기를 무섭다는 느낌은 안 받아 시참에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기자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때만 해도 존재감이 없어진다라는 게 그냥 좀 사람이 기가 죽고 막 나를 따르려 하던 사람도 카리스마가 좀 없어진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쵸.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 세상에 너라는 존재가 이제 있는 거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름도. 그래서 저는 돌비님이 아까 주제 간단하게 해달라 했을 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딱이네. 사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현실 공포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얘는 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똘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엄청난 얘기네요, 진짜.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관련된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항상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네, 자주 와주세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똘순이가 저한테 이 귀신 속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줬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돌비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족분들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게 소름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으로 엄청난 소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내 원래 본명이 있으면 그거를 또 어떤 다른 개명을 했을 때 또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들무에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귀신을 혹여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저승차사를 흉내내는 그런 존재를 뭔가 속였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